영화는 코트니 홈즈라는 의대생이 사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것으로 시작합니다. 코트니는 도서관에서 사후 세계에 대해 공부를 하던 중 근처에서 의대 친구인 소피아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코트니는 소피아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한편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에 초대하는데요. 실험에 사람이 더 필요했던 코트니는 의대 친구인 제이미를 찾아갑니다. 제이미에게 늦은 밤에 병원 지하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유혹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 병원 지하에는 코트니와 소피아 그리고 제이미가 모이게 됩니다. 병원 지하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의료 장비가 갖춰진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코트니는 소피아와 제이미에게 자신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는 죽은 환자들을 사후 스캔하는 장비를 보여주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문서화할 수 있다면 놀랍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피아와 제이미는 그런 건 사입이라면서 회의적인 시선을 던집니다. 코트니는 그럼에도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충만했고 소피아와 제이미에게 자신의 심장을 멈추는 걸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심장이 멈춘 상태로 영상 스캐너에 들어가서 1분 후 깨어날 거라는 말에 소피아는 놀라며 거부하려 하지만 제이미는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1분이 지나서 제이미가 코트니를 깨우려고 하지만 코트니가 깨어나지 않자 소피아까지 가세하여 깨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코트니는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제이미는 의대 에이스인 레이를 호출합니다. 그 상황에서 쇼크 상태의 코트니는 유체이탈 상태로 제이미와 소피아를 보는 경험을 하는데요. 사후세계라고 불릴 만한 하얀 빛과 자신의 몸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던 중 레이가 도착하여 코트니를 쇼크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코트니와 친구들은 코트니의 집으로 가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런 경험을 비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코트니는 비전을 경험한 후에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2년 동안 치지 않았던 피아노를 다시 친다던가 20페이지나 되는 투약 경고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아는 등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의 제이미는 이번에는 자신이 비전을 경험하기로 결정합니다. 병원 지하에 다시 모인 친구들은 제이미를 영상 스캐너에 넣고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의식을 잃은 제이미는 금발의 여인과 고속도로를 오토바이로 달리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자 제이미를 다시 소생시키고 금발의 여인은 사라진 채 제이미는 깨어납니다. 코트니는 제이미에게 비전을 경험한 기분을 묻는 한편 신경 쓰이는 게 없냐고 묻습니다. 제이미는 이해 없다고 대답하지만 코트니는 신경 쓰이는 표정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코트니는 비전을 경험한 후 이상한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것이 후유증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차례로 말로가 비전을 경험하기로 하고 다시 친구들이 모입니다. 말로는 다른 친구들처럼 1분 동안 죽음 상태로 두지 말고 3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말로는 비전에 진입하게 되고 이전에 그녀가 구하지 못했던 환자의 기억이 그려지며 살인자라는 단어를 보여줍니다. 3분이 지나고 친구들은 말로를 깨우려고 하지만 안정이 되지 않던 말로를 친구들이 간신히 소생시킵니다. 친구들은 옥상으로 말로를 데려가 바람을 세게 만드는 한편 3분은 너무 긴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소피아가 뒤늦게 합류하여 지금 당장 자신도 체험해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이 곧 오기 때문에 길게 체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피아의 강경한 입장 앞에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진행하기로 합니다. 소피아의 비전은 그녀의 10대 시절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피아는 어렸을 적 친구였던 이리나를 질투했었습니다. 비전을 통해 소피아는 이리나의 인생을 망쳤던 모습과 자신을 끊임없이 공부하게 했던 엄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 체험 중 청소 직원들이 도착하게 되고 친구들은 소피아를 빠르게 소생시키고 병원 밖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코트니와 친구들은 파티에 참석하여 재밌게 노는 동안 코트니는 환각에 빠지게 되고 9년 전 죽었던 여동생 테사를 보게 됩니다. 코트니는 너무 놀라서 자리를 떠나게 되고 소피아와 제이미는 소피아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소피아는 제이미와 사랑을 나누던 중 어머니가 문 밖에서 혼내는 와중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합니다. 소피아 또한 비전 이후 변화하여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반항하게 된 겁니다. 말로는 레이와 따로 만나서 비전에서 보았던 자신이 죽인 환자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에서 보았던 환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죽었던 거라고 고백하며 비전에서 그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그런 말로를 공감해주고 레이와 말로 또한 사랑을 나눕니다. 집으로 온 제이미는 환각을 통해 비전에서 같이 오토바이를 탔던 금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제이미는 이에 매우 놀라게 되는 찰나 코트니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코트니는 비전 후 겪었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제이미는 지금 당장 만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제이미를 기다리던 코트니는 환청과 환각을 보던 와중에 동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셀카를 통해 사후 세계에 대한 연구와 비전이 모두 9년 전 죽었던 동생 때문에 했던 거라고 고백합니다. 영상 촬영이 끝나자마자 동생의 환영을 보게 되고 코트니는 도망가지만 환영 속 동생의 손에 밀려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같이 비전을 연구했던 친구들은 코트니의 소식을 듣고 모든 연구 기록과 증거를 없애기로 합의합니다. 친구들은 모든 증거들을 없애나가던 중 코트니의 핸드폰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로는 핸드폰을 가지러 코트니가 있는 영안실에 가게 되고 다시 한번 환영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공포 속에서 코트니의 핸드폰을 가져와서 친구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남긴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코트니의 동영상을 보게 된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죄와 연관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요. 제이미는 어렸을 적 만났던 여자친구를 임신시켰지만 그녀와 아이를 저버렸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피아는 어렸을 적 친구를 질투한 끝에 친구의 사진을 유포해서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에 대해 말하며 그녀 또한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이전에 돌봤던 환자가 자신의 실수로 죽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걸 이야기하고 레이는 이 사실을 학장에게 고백하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거절합니다. 한편 제이미는 환각에 시달리던 여자친구를 수소문하여 찾아가서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앞으로 그녀와 아이를 돕겠다고 말하며 용서받습니다. 소피아 또한 과거의 친구를 수소문하여 찾아가고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괴롭혔던 범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환각에 쫓기다가 심정지 상태가 오게 됩니다. 레이와 친구들은 간신히 말로를 비전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살리게 되고 말로는 결국 학장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보호관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레이와 말로는 코트니의 실험을 누구도 다시 시도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코트니의 컴퓨터를 강물에 던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